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코로나19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인을 위로한 그들이 컴백했습니다. 바로 BTS, 방탄소년단인데요. 그들은 지난 21일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여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각종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4일 12시간 만에 2억 뷰를 달성해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고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차트에서도 글로벌 톱 50 부분에서 1위로 진입하면서 정상에 오른 첫 한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31일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핫 100 최신 차트의 1위를 달성하는 쾌거까지 이뤄냈는데요.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인기곡을 가리는 핫 100은 팬덤 크기에 영향을 받은 빌보드 200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영어권 가수들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차트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BTS가 해낸 것이죠.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을 4차례 차지한 BTS는 다이너마이트를 핫 100 정상에 올려놓음으로써 빌보드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도 쓰게 됐습니다. 블랙핑크도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MTV VMA를 수상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전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K-팝 그룹들의 핫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월드 투어 공연은 진행할 수 없지만 언택트 시대에 맞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여전히 K-팝의 인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K-드라마, K-무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만큼이나 하드 파워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도 잘 몰랐던 방위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국의 방위 산업에 무슨 발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70년 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한국은 전차 한 대, 소총 하나가 없어 미국의 무기 원조를 받아 전쟁을 치를 정도로 굉장히 약한 무기 체계를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무기 수출 9위라는 기업을 토하고 있죠. 한국은 개인 무장인 탄약부터 항공 유도 장치, 해군 함정, 지상 기동 장비, 통신 전자 장비까지 무기 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 포트폴리오가 갖춰졌습니다. 게다가 잠수함과 항공기처럼 첨단 무기들까지 생산해 많은 나라에 수출하면서 방산 강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들은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너무나 좋아 많은 나라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특히 전통 방산 기업인 한화가 그 이름값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K방산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세계 최대 대구경 자주포인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실전 능력을 보여주면서 해외에서 그 안정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이 진행되었죠. 특히 코로나로 전 세계 방산업계가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에도 수출이 이루어졌는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2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장갑차 분야에선 그야말로 폭주 중입니다. 하나는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가 맞나 싶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조를 거쳐 호주 수출용 AS21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었죠. 레드백은 세계 최정상급 기갑 장비 메이커인 독일의 라인메탈 제품과 용호 상박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21을 개조한 경전차 버전인 K21-105는 필리핀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 최종 후보로 선정돼 수출 성사를 목전에 두고 있고 완전히 새로 설계된 모듈 구조 차륜형 장갑차인 타이군 역시 주요 개도국에서 상당한 호응을 보여 활발한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한화는 내년 3월 시작되는 미국과 영국의 장갑차 사업에도 글로벌 팀을 꾸려 참여할 예정인데 그중 미국의 전술 차량 개발 업체인 오시코시와 팀을 이뤄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뿐만 아니라 현대로템도 무기체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는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최신형 레오파드 EH-1V 전차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수주에 성공할 경우 첫 번째 K2 완제품 수출 사례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표 전차의 경우 터키로 개발 기술이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의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전차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게다가 K2 흑표 전차는 핵심 장비인 파워팩 국산화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사실 이미 한국은 K2 전차용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들여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놓고도 내구도 검사 관련 규정이 모호해 K2 전차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방사청과 국방부가 그 모호했던 규정을 확실히 개정했기 때문에 K2 전차 국산 파워팩이 내구도 검사에 통과만 되면 K2 전차를 사용하는 우리 군은 파워팩 관련 후속 군수 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수입산 파워팩이 장착된 K2 전차는 현재 수출 승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국산 파워팩이 적용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돼 중동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K2 전차 수출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현대 육군의 주력 무기를 모두 수출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한국군의 발이라 불리는 병력 수송용 차량들도 진화를 거듭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K151의 경우 미국의 험비와 비교해도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대가 훨씬 저렴해 가성비가 좋고 이미 실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K방산의 기술력은 군사 선진국의 동무대로 간주됐던 글로벌 미사일 로켓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이 주관한 시험평가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지난 4월 한국산 유도로켓 B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로는 최초로 이 FCT의 그 성능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군사 원조를 하던 군사강국 미국에게 오히려 로켓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방산기술 강국에 올라섰습니다. 또 한국형 GPS 유도폭탄인 KGB도 더욱 발전시킨다면 전술핵 수준으로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화 강철비를 통해 잘 알려진 천무 역시 미국의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 MLRS에 필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탐내고 있죠. 또 첨단 보병용 유도무기 현궁 전술핵 수준의 위력을 가진 현무포, 회피 기능까지 탑재된 한국산 벙커버스터 KT-SSM까지 방산 선진국들만 즐비했던 미사일과 로켓 분야에서 한국은 방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국방력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주변에는 큰 위협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핵폭탄 20에서 60개를 가지고 있고 화학무기는 최대 5,000톤 이상을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도 호시탐탐 군사력을 증강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한국이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나라라며 한국이 차세대 핵무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죠. 물론 한국이 전 세계 평화를 해치는 핵무기를 바로 보유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에 준하는 국방력을 증강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존 무기 체계의 성능을 개선해 전투력을 높이고 있고 이제는 미래형 무기들에 대해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서도 성능 좋은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 전 세계에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미국과 글로벌 한포 동반 위력 시범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의 해성 대함 미사일은 미국과 프랑스보다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콜롬비아와 필리핀 등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해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하는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 구축함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스텔스기를 탑재하는 경항공모함부터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해 대양 해군이 가능할 정도로 해군력을 높일 계획이죠. 게다가 아직 많은 나라들이 보유하지 못한 스텔스 무인기도 개발하고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KF-X와 LAH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KF-X의 경우 지금보다 향상된 A사 레이더와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며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무인 무기 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달리는 자율주행 장갑차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보유한 자주포와 전차, 무인 자주포, 국방 로봇 등 지상무기 플랫폼에서도 앞서가고 있죠. 정경두 국방장관은 3년 내 무기 체계의 75%를 국산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국산 첨단 무기들로 국가 안보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첨단 센서와 AI, 무인 로봇, 신소재 등 미래 8대 국방 핵심 기술을 선정했는데요. 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들이 협업해 무기체계의 초고속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비교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우디 왕세자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들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우디도 얼른 한국처럼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에게 한 수 배워갔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국방도 선도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첨단 국방 능력까지도 그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강한 면모를 보여 한국이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를 위로하고 있을 만큼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한국의 강한 국방력으로 전 세계 평화를 지키며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나라가 돼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 강해져 그 어떤 국가라도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전 세계의 평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